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시 미학 산책을 주제로 해서 오늘 첫 시간에는 한시의 언어 미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시를 오늘날 이런 복잡한 시대에 한시를 우리가 왜 읽는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한시는 한자로 쓰여 있어서 아주 전문적인 연구자가 아니고서는 해독에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막상 따지고 보면 영시가 영어로 쓰여 있어서 읽기 어려운 것이나 한시가 한자로 쓰여서 읽기 어려운 것이나 일반인들이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있어서 한시는 지식인의 기본 교양이었습니다. 한시를 짓지 못하는 지식인은 없었고 글 하나 손 비치고 시 한 수쯤 지울 수 없어서는 행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해당되는 과거 시험에서도 시를 가지고 말하자면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시에 대한 얘기거리도 풍성하고 비평활동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와서 한시는 마치 상형 문자나 암호문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소통의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시의 유리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시를 읽는 안목, 감상의 시야 이런 것들을 훨씬 깊이 있게 하고 너비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어느 표현의 함축미나 정서 표출의 세련미로 볼 때 이 한시는 어떤 시가 양식보다도 아주 우수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에는 옛 선인들의 생활의 채취와 삶의 숨결이 아주 맹맥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꾸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문학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시는 먼지 쌓인 역사의 뒤편에서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날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강좌를 통해서 이 말하자면 가시던 물로 막힌 길이 되어버린 이 한시의 오솔길을 다시 열어서 아주 아름다운 산책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아까 그 한시를 이해할 때 한자로 된 원문이 굉장히 이해의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죠. 또 한시 원문을 막상 풀이하더라도 깊은 이 함축을 담은 비유의 언어, 아주 정교하게 교직된 이런 비유의 언어를 우리가 문해적으로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감성적인 바탕과 지적인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편의 한시를 감상하는 것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나 보물 찾기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작품은 결코 시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대개 대상을 끌어들여서 대상이 대신 말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읽기에 서툰 독자들은 시인이 행간에 숨겨놓은 의미들을 놓쳐버리고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독서를 하기가 일쑤입니다. 때로 한편의 시는 같은 감상자에 의해서도 볼 때마다 아주 새로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면체의 보석과도 같아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주 다채로운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목표로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한문 공부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문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한시를 읽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시를 통해서 옛 선인들의 정신과 그 미학을 이해하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문학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는데 주된 목적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두 수의 시를 읽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한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아주 아름다운 예시를 통해서 아주 한시의 흥미진진한 세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 한시를 강의하는 것이 한문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문학하는 안목, 말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 시를 읽는 안목이나 문학을 접하는 태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은 생각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시를 감상하기 전에 한시를 감상하는 것과 현대시를 감상하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군요. 처음에 이런 것부터 한번 볼까요? 이상호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가는 시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지요. 숨통이 막혀서 푸푸 한숨을 몰아쉬며 구름이나 한 장 지고 허이허이 가다 보면 그 어디쯤에서 소나기 한 줄기 만날 수 있을까? 날마다 풍금 소리로 잠이 드는 욕망처럼 끓는 바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숨통이 막혀서 한숨을 몰아쉬고 있고 구름이나 지고 허이허이 가다 보면 소나기 한 줄기 만날 수 있을까? 날마다 풍금 소리로 잠이 드는 욕망처럼 끓는 바다. 그랬습니다. 이 시를 읽은 첫 번째 느낌은 어떻습니까? 뭔가 답답하고 꽉 막혔고 암담한 그런 느낌도 줍니다. 우선 숨통이라는 단어 그렇죠? 막힌다, 한숨을 몰아쉰다, 허이허이 간다, 욕망처럼 끓는다, 이런 표현들은 이 시인이 지금 뭔가 아주 갈등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제가 이 시의 지금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에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코드가 여러분 없습니다.